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운양과의 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시나무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똑같은 나무를 코리안 유오디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말이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향기로운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원산지인 향기가 많이 나는 향기로운 나무다라는 뜻으로 코리안 유오디아라고 유럽 사람들은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안 유오디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비비트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벌이죠. 벌이 많이 꼬이는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봄에 꽃이 피는 아카시나무를 유럽 사람들은 그냥 비틀이라고 합니다. 요 비자 하나를 빼버리고 요 비만 가지고서 비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카시나무인데, 시나무는 비자를 두 개나 써가지고 비비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무는 아카시나무가 벌이 좋아하는 나무라서 비틀인데, 시나무는 벌이 좋아하고 또 벌이 좋아하고, 그래서 벌들이 꼬여서 많이 꼬여 있는 나무, 그래서 꿀이 아주 많이 나는 나무다. 그래서 비비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시나무입니다. 먼저 이 시나무의 이름의 유래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나무라고 할 때 요 시자, 쉿하는,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 쉿하는 거 아니고, 또 요 시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이 오줌을 쌀 때 시한다고 하죠. 그 시자도 아닙니다. 요 시자는 바로 옛날에는 오수유라고 했죠. 오수유라고 했는데, 요 오라고 하는 것은 수유 앞에 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오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의 수유나무다, 그렇게 해서 오수유라는 나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오수유에서 오자를 빼버립니다. 오나라라고 하는 오자를 빼버리고 이 나무를 수유나무라고 불러주고 있었는데, 수유나무라고 하던 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나무라는 이름으로 바꿔진 것이라고 합니다. 시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있죠. 재미있고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꽃이 이렇게 장마철에서부터 7월에서 8월 달에 꽃이 피는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꽃이 숫꽃도 피고 암꽃도 핀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서 숫꽃도 피고 암꽃도 피게 되는데, 숫꽃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숫꽃은 여기 하얀색의 요거 하나가 꽃잎 하나입니다. 꽃잎 하나이고, 꽃잎의 밑에는 요 아래에 보면 초록색의 요 작은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은 너무나 작아서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요 아래에 꽃받침 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꽃받침이 있고, 위쪽에 흰색의 5개의 꽃잎이 있는데, 요 꽃잎은 꽃이 활짝 핀 상태, 요거 지금 꽃이 활짝 핀 상태입니다. 왜 활짝 피었냐면, 요 꽃밥이 보면은 노란색의 꽃밥이 활짝 피어서, 꽃이 활짝 피어서 요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이미 날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꽃가루가 날아갈 정도로 활짝 피어 있는 상태인데, 꽃잎의 모양을 보면 활짝 펼쳐지지가 않고, 요 꽃잎은 오므리고 있죠. 5개의 꽃잎이 안으로, 꽃잎은
5개의 꽃잎은 안쪽으로 오므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숫꽃이고 이것은 암꽃인데, 암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암꽃도 보면 이렇게 꽃잎이, 흰색의 꽃잎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흰색 꽃잎이 꽃이 활짝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잎은 펼쳐지지가 않고 안쪽으로 오므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숫꽃이기 때문에 숫꽃은 보면은 꽃잎 밖으로 수술대가 길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5개의 수술대가 꽃잎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꽃잎 밖으로 나와서 그 끝에, 수술대 끝에 노란 꽃밥이 달려서 꽃가루를 날리게 되죠. 그래서 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꽃에서 특이한 것은 이 꽃을 자세히 보면 모두 이렇게 꽃잎 밖으로 노란색의 꽃밥이 위로 솟아올라서 노란색의 꽃밥이 보입니다. 꽃밥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꽃들은 모두 다 숫꽃만 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나몬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숫꽃이 먼저 핍니다. 숫꽃이 먼저 핀 다음에 숫꽃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보면은, 그 후에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암꽃만 또 잔뜩 핍니다. 암꽃만 잔뜩 피어서 이것만 피어 있을 때 보면 이 나무는 수나무가 아니라 암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숫꽃이 피어서 숫꽃이 지고 난 후에 암꽃이 그 후에 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 숫꽃이 먼저 피어서 지고 난 후에 암꽃이 뒤따라서 2차로 꽃이 핀다 하는 아주 이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꽃에서는 보면은 수술대가 있고 요 속에 암술과 수술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꽃잎을 떼어 보았습니다. 떼어 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길게 나온 수술대가, 여기 길게 나온 수술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그 끝에 꽃밥이 이렇게 달리는데,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데, 그 속에 보면 여기 암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암술의 숫자는 5개인데, 암술이 5개의 암술이 하얀 털로 뒤덮여 있죠. 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데, 그 아래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인데,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면은 암꽃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은 초록색인데, 초록색으로 동글동글한 게 미씨가 잘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요 암꽃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굵어져서 나중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런데 숫꽃에서는 요 암술이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지 않고 뽀쩍 말라있죠. 뽀쩍 말라 있어가지고 요거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은 태화를 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제 기능을 상실한 씨방을 가지고 있고, 암술도 보면은 이렇게 암술대가 5개가 있는데, 흰 털로 쌓여 있는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 끝에 있어야 할 암술머리가 태화를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암술도 태화를 했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태화를 해서 요 암술과 씨방은 제 기능을 못하고 태화를 해 있다. 그래서 요 속에 들어있는 암술과 숫꽃 속에 들어있는 암술과 씨방은 태화를 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고, 요 암꽃에서는 여기서는 수술이 태화를 했죠. 수술이 태화를 해서 여기 보이지 않는데, 수술이 보이지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수술이 태화를 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여기 실처럼 가느다란 이러한 흰색의 이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요 수술대가 태화를 해서 요게 꽃밥도 없고, 수술대의 길이는 여기에 숫꽃에서 볼 수 있는 수술대의 길이에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수술대만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은
태화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대를 한자로 가자라고 하는 가라는 글씨를 써서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헛수술, 가웅예, 헛수술이라고도 하고 가짜 수술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가웅예, 헛수술이 여기 지금 사진 속에서는 하나만 보이지만 여기 요 꽃잎마다 하나씩 해서 5개의 수술대가 태화를 해서 수술대 끝에 있는 꽃밥이 없고 수술대는 짧게 이렇게 태화를 한 가짜 수술인 가웅예, 헛수술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헛수술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암꽃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초록색 부분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요 암술머리는 보면은 암술머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암술머리가 서로 딱 달라붙어서 합착되어 있고, 암술대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암술대입니다. 암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고 암술머리는 5개가 있는데, 암술대도 5개가 딱 달라붙어서 합착되어 있고, 암술머리도 5개가 딱 달라붙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의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암꽃이 피고, 숫꽃은 암꽃이 피기 전에 이미 먼저 피었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조금 전에 요 암술대가 5개였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5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꽃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5개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요 5개의 열매가 꽃이 하나였던 것이 5개의 열매가 되는데, 이렇게 열매 끝을 보면은 열매 끝에는 이렇게 길게 이러한 암술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암술대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 암술대라고 하죠. 열매 껍질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열매 껍질이 여기 빨간색의 요 부분이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봉선의 빨간 요 줄을 따라서 갈라지죠. 갈라져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요 열매 껍질이 터지게 되면은 겉에 있는 열매 껍질은 이렇게 길게 암술대를 그대로 달고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속껍질이 또 있습니다. 속껍질, 내과피라고 하고, 요 겉에 있는 껍질을 외과피라고 하죠. 외과피 속에 요 얇은 막질로 되어 있는 흰색의 내과피가 있고, 내과피 속에서 까만색의 씨앗이 나오는데, 요 까만색의 씨앗이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까만색의 씨앗이 보면 요거 잘 보면 요게 위쪽에 하나가 있고 밑에 쪽에 하나가 있는데, 요것을 떼어서 이렇게 놓아 보면은 마치 요거 허리가 잘록하게 좁아진 개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2에서 4mm 정도로 아주 검은색의 광택이 있는, 반짝반짝 검은색의 광택이 나는 이러한 씨앗이 이 속에, 그러니까 5개의 열매 속에 씨앗이 5개씩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씨앗은 다시 또 허리가 잘록하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의 숫자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 암꽃의 숫자만큼 열매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요 많은 씨앗으로 씨앗을 모아가지고 앞찾기에 놓고 눌려보면 기름이 쫙 흐르죠. 기름이 많이 흘러서 그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썼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고 사람한테 아주 유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밝혀진
그 씨앗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잎은 단엽이 아니라 겹잎입니다. 혼잎이 아니라 겹잎인데 요렇게 하나가 잎이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잎이 하나, 또 요렇게 하나가 잎이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여기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잎의 숫자가 7개에서 11개인 깃골겹입니다.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잎 하나의 길이가 15cm에서 30cm나 되는 커다란 잎이 작은 잎이 11개까지 되는 이러한 깃골겹잎의 형태의 꽃을 피는데 요 시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아주 재밌죠. 여기 요 가운데를 잎줄기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하는데 요 잎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 요거가 바로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인데 요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에서 요 작은 잎자루가 요 길이가 아주 짧아서 잎자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심맥이 올라오고 중심맥 밑 옆에는 견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중심맥의 가장자리 이쪽하고 요쪽하고 양쪽의 가장자리에 하얀색 털이 이렇게 난다. 하얀색 털이 아주 빽빽하게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맥이 있고 견맥이 있는데 중심맥의 양쪽으로 흰색의 털이 많이 잔뜩 난다. 빽빽하게 많이 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나무이고, 시나무의 나무 껍질도 재밌습니다. 시나무의 나무 껍질도 보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소나무나 아까시나무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갈라지고 터지고 하게 되죠. 나무 껍질, 수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는데 요 시나무는 나이가 들고 노목이 된다 하더라도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껍질에는 요 하얀색의 사마귀 같이 하얀색의 이런 돌기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피목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껍질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잔뜩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산에서 이 나무를 만나게 되면 나무 껍질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무 껍질만 보고도 시나무인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시나무입니다. 이 시나무는 심은 지 5년 내지 7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시나무의 이 꽃은 개화 기간이 자그마치 5주 이상, 5주 이상으로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에는 기분 좋은 달콤한 꿀 향기가 납니다. 산림과학원의 그린피스 연구 자료를 보면은 우리들이 보통 많은 꿀을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아까시나무, 이 아까시나무는 1헥타르의 면적에 평균 38kg의 꿀을 딸 수 있지만은 시나무는 같은 면적에서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400kg의 꿀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무가 아까시나무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은 꿀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밀원식물들이 많은데 그 많은 밀원식물들 중에서 최고의 밀원식물로 인정받고 있는 나무, 그것이 바로 시나무입니다. 이 시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시나무가 최고의 밀원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지만은 중국의 동쪽하고 중국의 동남쪽 이쪽 지방에도 시나무는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시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꿀을 시나무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무의 꽃이 한창 많이 피어 있을 때는 나무에서 꽃 아래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꿀의 생산량이 최고로 많은 나무가 바로 시나무입니다. 이 시나무의 꿀은 아카시나무의 꿀하고 아주 매우 비슷하지만은 향기가 아카시나무의 꿀보다가도 시나무의 꿀이 더 향기가 더 강하죠. 강하면서 자극성이 적다. 그래서 저자극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나무입니다. 보통 요 시나무는 7월달에서 8월달, 그러니까 장마철이죠. 이 시기는 꽃이 7, 8월에 꽃이 피는데 이 시기는 꽃이 잘 피지 않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벌에게는 무척 힘든 보릿고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마철에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벌통이 있는 주변에 요 시나무가 많이 살고 있으면 설탕물을 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설탕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시나무에서 그 장마철에도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 나무가 바로 시나무입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이 되면은 책을 펴서 책을 읽는다. 그것이 바로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인데, 그런데 옛날에 요즘은 전기불이 밤이고 낮이고 환하게 켤 수 있지만은 옛날에 석유가 없던 시절은 에는 밤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밤에 책을 읽으려면은 바로 요 시나무의 요 시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요 새까만 요 개미처럼 생겼죠. 이렇게 개미처럼 생긴 요 씨앗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는데, 요 씨앗에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나무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무의 씨앗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19세기에 석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나무의 옹이 부분인 관솔이라고 했죠. 관솔이나 아주깔이나 들깨 기름이나 해바라기 기름 같은 해바라기 기름 또는 또 생선기름도 썼죠. 생선기름 같은 것으로 기름을 짜서 불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도 시나무가 가장 많은 오일하고 유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게 되면은 등불의 불빛이 밝으면서 이 씨앗에서는 거름이 거의 없다. 거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바로 요 시나무의 씨앗에서 짜낸 기름이 책을 읽기에는 아주 인기가 높았던 동료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나무 열매에는 요 시나무 열매에서 짜게 되는 기름은 유채꽃의 기름인 카놀라유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요 시나무 씨앗으로 짠 기름은 등잔 기름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기름이나 또는 해충 구제의 약으로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 또 시나무의 기름은 공업용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특히 경운기나 디젤 열차의 기름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기름을 대체 사용하는 에너지용으로 바로 요 시나무의 씨앗에서 얻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요 시나무 씨앗의 기름이 의학적으로 중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나무 기름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지방간 세포의 지방 수치를 크게 줄어들게 하고 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